과일은 바나나 같은 거? 그런 거 좀 주로 먹는 것 같은데요. 바나나가 멸종이 돼서 GM 바나나를 먹어야 하면 드시겠습니까? GM 바나나요? 괜찮지 않을까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GMO 인사이트의 진행자 소슬지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GM 식품의 안정성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GMO에서 가장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식품과 관련된 얘기, 혹은 뭐 작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GMO계의 인싸! 그 중에서도 식품의 안정성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실 분을 바로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바로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평창에서 왔습니다. 평창에서요?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에 저희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근무하다가 네. 또 이렇게 GMO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불이 나게 왔습니다. 아, 날씨도 더운데. 예, 오늘 되게 더운 날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희 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식량자원 포럼 부회장 김동원입니다. 저희 포럼은 식량 안보, 인류의 먹거리 확보에 이런 생명과학과 관련된 그런 첨단 기술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런 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자,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또 이야기해 볼 내용이 아무래도 이 GM 식품의 안정성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바로 뒤에 보면 키워드가 나와 있거든요. 네. 어떤 키워드들이 좀 눈에 띄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알레르기 유발성 뭐 그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식량 안보 뭐 이런 부분이 눈에 띄네요. 네. 저도 아무래도 이 GM 식품 이런 것들 생각하다 보면 알러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딱 키워드로 나와 있어서 네. 이것도 얘기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이 유전자 변형 생물체 GMO라고 하죠. GMO를 이용해서 만든 식품들이 유전자 변형 식품이고 이런 유전자 변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농업 부분에서는 네. 그동안 인류가 쭉 계속 해왔던 노력의 네. 일환으로 최근에 개발된 그런 기술이죠. 모든 기술이 갖고 있다시피 장점도 있고 네. 그다음에 기술이 갖고 있는 문제점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또 저희 뭐 GMO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뭐 이제 GMO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많이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 좀 생략하더라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장점도 있고 문제점도 그럼요. 생기고 뭐 이렇겠죠. 근데 가장 큰 장점이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농산물의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네. 이 우리 농업 기술의 가장 큰 업적은 이 녹색 혁명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통일벼 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밀로 해서 그 밀 개발하신 볼로그 박사는 이제 노벨상까지 받으셨는데 단위 생산성을 갖다 획기적으로 높인 그랬죠. 그래서 혁명이라고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생산량이 줄어드는 걸 방지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네. 해충이라든가 병이라든가 혹은 뭐 가뭄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평균 한 30% 정도 수확량이 줄어든다고 해요. 이 GMO 기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가능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BT 같은 그런 네. 해충에 의한 그 해를 받는 것들을 맞아요. 그 BT 유전자를 넣어서 해충을 방지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들으면 사실 GM 식품은 뭐 장점만 있는 거 아닌가. 네. 이거 뭐 이제 안 먹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거든요. 근데 단점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단점 중에 하나가 네. 뭐냐면 그 유전자를 어떤 다른 생물종, 네. 동물이든 미생물이든 뭐 이런 데서 이제 취해서 분리해서 그걸 작물에다 넣게 되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 유전자는 이런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거를 하게 되는데
혹시 그 단백질이 네. 그 유전자의 산물이 우리가 이해했던 것과는 다른 기능을 할 수가 그럴 수 있고 있죠. 그럴 맞아요. 경우에는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위해성 평가라든가 개발 과정에서 그것들이 골라지긴 하겠지만 네. 만에 하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혹은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중에는 큰 문제로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 이 1973년도에 이런 GMO를 만드는 기술이 처음 세상에 나왔어요. 네. 그때 과학자들이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오. 그래서 미국의 아실로마라고 하는 그 장소에 이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네. 회의를 해가지고 그 미국의 그 NIH가 요구를 했어요. 이런 GMO 기술이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엄격한 규제를 해달라라고 과학자들이 요구를 했어요. 아, 오히려.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거는 우리가 너무 과민 반응이었다 아. 해가지고 그때 만들었던 엄격한 규제가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90년대 후반에 이제 GM 작물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이게 GM 작물이 환경이라든가 인체에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논란이 많았고. 그럼요. 네, 어릴 때 이제 학교에서 보통 GM 뭐 작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를 먹으면 뭔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느낌으로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학의 본질을 갖다 좀 잘 우리가 이해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네. 이제 96년도에 처음 GMO가 재배되고 지금 이제 거의 30년 네. 됐잖아요. 30년 됐는데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인체에 진짜 위험하냐. 네. 그다음에 뭐 환경에 위해하냐. 사실 GMO 혹은 GM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술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그렇죠. 다르죠. 뭐 병원균과 싸우기 위해서 연구를 위해서 병원균을 GMO로 만든다. 라고 해서 그 연구용으로 그걸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만들었던 병원균, 우리한테 질병을 주는 병원균은 이게 상당히 위험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 작물은 또 수천 년 동안 이제 우리 인간이 이제 재배하고 관리해 왔기 때문에 네. 그런 상대적인 위해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그런 작물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를 해와가지고 결론적으로 거의 이제 인체 위해성은 적어도 승인받은 GMO는 없다. 그 시민들, 네. 일반인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문제이고요. 그건 맞아요.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거 하나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뭐냐면 농업을 시작한 이후로 오랜 기간 동안 작물을 갖다가 개선해 왔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자연적인 교배, 그다음에 선발 이것뿐만 아니라 방사능이라든가 화학물질이라든가 이런 걸 쳐가지고 네. 살아남는 어떤 변이체들을 골라서 우리가 이용을 해온 그쵸. 그런 것들이 쭉 돼왔잖아요. GMO도 거기에 이제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여 주시면 이 기술을 바라보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도 이런 약간의 편견과 오해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GMO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려면 GMO TV를 구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세요.